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둘 중 한 나라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프랑스를 골랐을 겁니다. 우아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 반면 이탈리아는 뭔가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직감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유로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이탈리아보다 비싸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역전, 숫자로는 1%도 안 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거대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 프랑스가 더 위험하다. 신용등급도 뒤집혔습니다. 무디스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등급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는 3대 평가사 모두에게 강등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프랑스를 골랐던 그 직감, 시장도 수십 년간 똑같은 직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이 틀렸다는 게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행동경제학에 앵커링, 단내림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박힌 인상이 닷처럼 고정돼서 새 정보가 들어와도 판단이 그 자리에 묶이는 겁니다. 시장에는 두 개의 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위험하다, 프랑스는 안전하다. 이 닻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현실이 바뀐 뒤에도 한참 동안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쪽 닻을 보시죠. 오죽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아시아의 한국이 G7 원조 멤버를 앞지른 겁니다. 로마의 평범한 직장인을 떠올려 보세요. 2000년에 입사한 그의 실질 소득은 20년 뒤에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진 첫 세대. 그게 유로화 도입 이후의 이탈리아였습니다. 총리는 수시로 바뀌었고 나라 빚은 GDP의 130%를 넘나들었습니다. 시장은 이탈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위험수당부터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위험하다는 닻은 그렇게 30년간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조용히 숫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2년 출범한 멜로니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재정을 조인 겁니다. 집을 고치면 나라 돈으로 다 돌려주던 곡간을 거덜낸 초대형 보조금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약속보다 빠르게 줄여나갔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성장률은 여전히 1% 안팎이고요. 바뀐 건 딱 하나. 약속한 숫자를 지키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프랑스 쪽 담 밑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파리의 시위에 막혀 좌초됐습니다. 총리는 몇 번이나 갈렸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의 5%를 넘어서며 목표를 계속 이탈했습니다. EU가 정한 상한선 3%를 훌쩍 넘긴 숫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동안 프랑스를 봐줬습니다. 프랑스는 안전하다는 닻이 그만큼 강했으니까요. 나쁜 숫자가 나와도 그래도 프랑스인데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앵커링의 무서운 점입니다. 닻은 새 정보를 천천히 무시하게 만듭니다. 좋아지는 이탈리아도 안 믿고 나빠지는 프랑스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닻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현실과 인상의 격차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은 한꺼번에 몰아서 재평가합니다. 수십 년치 교정이 몇 달 만에 일어납니다. 그게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일이 성공의 기억에 갇혀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탈리아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실패의 낙인에 갇혀 있다가 숫자로 낙인을 깬 겁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유럽 3부작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장은 이름값이 아니라 약속 이행의 가격을 매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이 한국에 박아둔 닻은 뭘까요? 한국은 재정이 건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닷 덕분에 지금 싸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채무는 비기축 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닻은 성적표가 아니라 외상장부입니다. 닻이 버텨주는 동안 격차가 조용히 쌓이고 임계점을 넘는 순간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나라의 신용은 성장률이 아니라 약속 이행에서 나옵니다. 재정 준칙 논의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세요. 둘째, 시장이 조용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역전 직전까지 조용했습니다. 조용할 때 격차가 쌓입니다. 셋째, 낙인은 깰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은 훨씬 빠릅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몇 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처음의 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어디에 전 재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아까와 답이 달라지셨다면 방금 여러분의 닻이 움직인 겁니다.
시장이 30년 걸린 일을 여러분은 5분 만에 하신 거죠. 여러분의 답은 어느 쪽인가요? 처음과 같은지 달라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의 닻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든 돈의 심리를 쉽고 깊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